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방역 당국이 10시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명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300명대 이 소식 듣고 시장에서는 기운이 살짝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초반부터 그 힘을 잃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인데요. 오늘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자, 셀트리온, 여기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투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제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환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죠. 이거 7월에 나온 이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듯한데요.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임상 1상을 승인받은 건 영국 쪽이었거든요. 승인받고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동일한 임상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이번 임상 1상을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산 거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과 무증상 확진자들을 피험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예방되는지,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사멸하는지 이를 확인할 거라고 하는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내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상, 3상 진행이 남아있지만 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식약처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잘만 하면 올해 안에도 가능한 문제랍니다. 자, 현재는 잘 될 거야를 고려하면서 차질 없는 공급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성적표 기대보다 잘 나온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급격히 치고 올라가면서 매출액을 증대시켰죠. 살짝 걱정되기도 했던 원가율도 정상화됐고 생산 가격을 개선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서 증권사에서는요. 끊임없는 파이프라인에 진보 보이고 있다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 항체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코로나19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약이죠. 이 바이오시밀러 이익 배분보다 높을 거로 보여지는데 계속 나아가겠네? 기대감을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에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5거래 연속 뒷받침되는데요. 외국인도 오늘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기관이 4거래 연속 두둑히 담는 셀트리온 제약 3형제 중에서 오늘 상승 탄력이 제일 좋습니다. 장중에 8% 가깝게 오르기도 했고 현재는 4%대 상승 중입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의 선두 플레이어 셀트리온 형제들. 앞으로 이 두둑한 호재의 씨앗을 잘 싹 틔워서 전고점 돌파도 나란히 가능할까요? 자, 오늘 부각되는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는요. 이 백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가까이는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시키면서 팬데믹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조속히 완료시킨다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한 대단한 업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앞선 기술력과 임상의 노하우를 지닌 국내 기업들 빛나길 응원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아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도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듣기 위해서 저희 팟빵과 팟캐스트도 24시간 가동 중이라서 언제 어디든 주식
주식공장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특징주 공장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든든함이 느껴지고요. 네. 사실 저희는 주식 그리고 방송이라는 공통 분모로 묶여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시간 싸움이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뭐 아침에는 특징주 위주로 일단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주식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는 좀 철학적으로 할까요? 투자의 철학?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는 틀이 없어요. 예. 예, 방송. 예, 단기 방송사. 매매할 예. 때는 솔직히 아침에 네. 특징주 분석을 좀 많이 해야겠죠. 아침에, 그리고 그쵸, 예.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은 솔직히 오후장에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요. 네. 뭐 새로운 신규 종목을 뭐 종가 베팅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할 게 없고 그래서 오전장에만 조금 바쁘고 오후장은 거의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예.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시간에 치여서 즉 내가 사자마자 긍정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버리고 나중에 추후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식은 솔직히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예, 공감합니다. 예, 일정한 시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면 부정적인 흐름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확률 게임을 또 많이 추구하잖아요. 네. 80%, 90% 나는 확률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거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흐름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높은 확률로 긍정적인 결과와 계좌 수익을 내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핵심은 시간을 취하려거든 부정적인 흐름을 빨리 버려라.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견뎌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예. 자금 관리를 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100% 자금력으로 한 가격에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씩 분산으로 평단을 만들어 나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네. 시간이 좀 길게 늘어지고 내가 원하는 흐름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추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하는데 오늘 아주 콕 잘 집어주셨습니다. 네. 시간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고 오전에 특징주 대부분의 그 하루 일중의 특징주잖아요. 그런 부분 오늘도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특징주를 어떻게 뽑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채널에서 셀트리온 관련주 얘기를 했고요.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진원생명과학과 또 한일 긴장감 이슈와 맞물려 있죠. 동진세미캠을 분석을 했는데 동진세미캠은 한국경제TV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강세 흐름을 펼쳤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카카오를 다뤘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이노메트리, NVH코리아 그리고 나스미디어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KG-ETS, GH신소재, 네이버, LG화학 분석했죠. 매일경제TV는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MTN이 KMW, 대원제약, 신풍제약을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네, 저희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 뭐 대체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들이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역시 백신 치료제 관련 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되면서 물론 이제 예비지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인 대원제약 그리고 신풍제약도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넥스도 코로나19 CMO 위탁 생산 계약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 이제 코로나19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관련주도 뭐 네이버, 카카오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에 다르게 또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가 색다르게 이노메트리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응압 변실 관련주 MVH 코리아, 그다음에 GH 신소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MVH 코리아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유지 종료 해석을 놓고 한일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랩 시장 최강자 분석, 좀 유튜브나 구글 쪽 방송 1위, 광고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뭐 역시나 지분 경쟁 싸움이죠. 상속자 다들 간에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미래에셋생명 역시 뭐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인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매각 기대감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은 배터리 쪽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또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딱 보니까 말레이시아 화학업체와 MB 라텍스 합작 공장 설립 이슈가 오늘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더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한눈에 쭉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고 이 중에서 이제 세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어느 네. 종목부터 봐야 될까요, 저희가? 나스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아까 구글, 유튜브 네네네네. 이쪽으로 뭐 1위라고 네네. 네, 광고 쪽. 네, 일단은 예. 이 구글 유튜브 광고 집행 1위 업체이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지금 유안타증권의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어드레서블 TV 시장 등 미래 성장력이 또 관심을 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맞춤형 광고 그런 거죠? 예,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실적주 대상홀딩스 언급드렸는데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 연속적으로 대성홀딩스 오늘 52주 신고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미디어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주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오늘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제가 이제 11시 정도만 해도 그렇게 시세가 강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0%까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뭐 지금 10% 상승력이 나왔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더욱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할 매수로 다가가시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나스미디어가 현재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대 급등.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네.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예. 폐기물 관련주 우리가 뭐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KG ETS 아까 제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 KG ETS를 딱 보니까 폐기물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습니다. 예. 실적도 일단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2,386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1,645억이에요. 즉 폐기물 관련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선 ENT나 뭐 코엔텍이나 이제 많은 폐기물주들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실 텐데 그 종목들 대비 이 종목이 훨씬 더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노려보시기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적도 상당히 좋고 예. 태풍 바비가 또 아주 강세를 펼치고 있어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있대요, 있고요. 지금. 예. 예, 오늘 저녁이면 중부권을 좀 지나갈 예정인데 아하. 빠르게 지나갈 거라서 그렇게 뭐 피해가 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박 2일 관점으로 우리가 시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G ETS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제넨바이오, 코엔텍, 인선 ENT, KG ETS 다 한 묶음인데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이 ETS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전국으로 이제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4%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폐기물 관련주가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의료 폐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또 수혜로 거론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 한번 예. 수혜를 거론되면서 한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도 다시 또 코로나 확장세가 또 불고 있고 태풍까지 예. 또 불어닥치고 홍수 피해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 관련 주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재난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감인데 폐기물 관련주에는 격포제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보면서 가면 좋을까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2,386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2,386억인데요. 시가총액이 1,645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려면 지금 주가 대비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본연의 순자산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 가치 NAV 뭐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 네 그런 부분으로 40% 주가 상승 여력 이런 부분을 봐서 오늘 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이제 대원제약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제약주를 안 건드려 볼 수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대원제약이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어요. 물론 이제 덱사메타손과 뭐 강력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엮어버리니까 우리가 또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재무구조적으로 조금 더 첨부해가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064억짜리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4,67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한마디로 이 백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에 비해 시장에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보통 아무리 부각을 덜 받는 것도 자본 총계 대비 3배, 즉 3배면은 한 대략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4,600억, 즉 2배 정도 수준 2배 정도 수준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한 대략 30에서 40% 정도 기대 수익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이 치료제 관련주들, 그 백신 관련주들이 또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영업이익을 키우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성장 가치적 측면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약성 진통제 등 이 또 다양한 이슈군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제약 성장성 측면으로 일단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성장성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한 30에서 40% 정도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 이 종목이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항시 이제 그 치료군 백신 관련이나 어떠한 그런 뭐 임상 실험 이런 이슈들로 실적이 없는 섹터가 먼저 강하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섹터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있는 제약 섹터들이 뒤늦게 이슈를 만들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를 잡지 못했다면 오히려 대원제약을 우리가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평단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잠재력에 있는 중소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방의약품 중심의 또 제약사다 이런 부분인데 대표님 어디까지 보세요? 이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 한 30%, 40% 정도 되니까 대략 지금 주가 대비 한 6천 원 정도는 더 올라가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3만 원 이상 한번 우리가 또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3,000원 선이고 어제와 오늘 급등세 나왔습니다. 그러나 3만 원까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 여력 여러분도 잘 또 생각을 하셔서 투자 판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세 종목 대원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다시 됐습니다. 예.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약간 떨었는데 예. 지금 뭐 힘을 냅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 성북구거든요. 성북구? 예. 예. 확진자 수 오는 게 전에는 뭐 대여섯 명 단위에서 이제는 10명을 넘어서 가지고요. 재단 문자가 막 오겠네요. 예, 20, 30명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네. 해서 성북교에만 250여 명 지금 현재. 와, 이게 얼마 소장님들 전에 조심하셔야겠네요. 지난주만 예. 하더라도 몇십 명 단위였어요. 두 자리였는데 지금 세 자리 넘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250명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또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떠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가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그러니까요. 지금 최고점이에요. 일중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결코 약하지 않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어제 좀 다른 점은 어제는 전반적인 모든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예. 오늘은 종목들이 좀 선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와 연동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내 종목은 좀 빠지네.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제와는 좀 다르다. 오늘도 일단 개장과 동시에 장이 한번 살짝 밀렸던 그런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밀렸던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 개인의 매수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연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일단 시작이 됐어요. 변동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일부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의 힘이 좀 강해졌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수는 순환매 돌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 시장은 강하지만 종목은 좀 약하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특징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3인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치료제에 대한 언급들도 아직 있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언급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죠. 현재 지금 임상, 일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데 글쎄요 좀 너무 빠르죠. 일상이면 너무 빠른 것 같은 느낌은 3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빠르게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오늘 진원생명과학이죠. 오늘도 52주 신고가. 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 전임상 단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자아내게 되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할 수 있다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오늘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다시 뚫고 가겠다, 신고가를 갱신하겠다 이러한 지금 모습들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이버가 3%, 카카오가 2%, 뭐 거의 3%대 부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신고가 갱신을 서서히 해나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전히 언택트의 대장주는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나는 역시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언택트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네이버 네. 카카오 나란히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우려감을 뚫고요. 네. 그런 흐름으로 또 특징주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반전 지속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장중 저점에서 30포인트나 반등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코스닥은 일중 최고점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후 좀 더 여유롭게 볼까요? 아니면 변동성에 유의해서 여전히 좀 볼까요? 네. 종목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택트 대표 주자들은 쉬었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쉬었다가 주저앉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발 빠르신 분들, 일부 투자자분들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 있어서 매물을 좀 소화시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고 해서 다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후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어제 추천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운 메디칼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틈새 시장인 오늘 장에서도 현재 5.5%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네요. 오늘 지금 예. 현재 지금 현재가 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밀리지 않고 있는 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의료기기 같은 경우 현재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의료기기 소모품 업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별로 좋지는 않은 소식입니다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거기에 따른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데 따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여주면 시간이 있으니까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을 현재 지금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차트가 횡보하다가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만 지금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차트의 봉들이 좀 작았다라면 이제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봉들이 되면 저항대인 4,000원대를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주봉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차트가 이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7월 초에 움직였었던 대량 거래량 이후에 현재 지금 그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차트는 상당 부분들이 열려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주봉으로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어제 제시해드린 대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손절가도 3,500원까지 다소 여유롭게 세움 메디칼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포트에 있어서 일정 부분 편집을 시켜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움 메디칼은 오늘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움 메디칼이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5%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세움 메디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의 색다른 시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공장 이제 마지막 이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샵 3772로 문자 주신 분 2분의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한 주에 2분씩 추첨해서 차영주 소장님의 집필책을 한 주에 2분 또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관심주 공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주식공장 지금 1시 21분이고요.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채기 대표님은 부자 전문가로 통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주식공장에 또 애칭을 좀 붙여드렸는데 네.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손과 발을 담고 계신데 네. 부자 되려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주식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00%죠. 100%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그랬지만 부동산에 편중해서 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그 사고 방식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성장하는 그 가독에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을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이겠지 하고 그 생각이 많이 들어 계시는데. 아직도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눈도 좌우가 있고 귀도 좌우가 있잖아요. 네.
자산도 좌우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균형이, 예. 네.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긍정적으로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절대 안 돼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돈이라는 것은 좌우가 없어요. 이념에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다니는 이념에도 거니까. 없는 그러지 거다,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 좌우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좌우 밸런스가 잘 하게끔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네. 주식으로 다 한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예. 금융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저도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국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실전 투자를 해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부터.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이 무슨 그러니까요. 사관 학교 하듯이 금융 사관 학교를 만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돈을 벌어서 또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 사관학교가 생긴다면 하채기 대표님이 스카우트 되시겠네요. 예, 제가 가서 큰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리고, 부탁드려요, 예, 그때.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저도 오셔가지고 초빙.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모든 거는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그 진리다운 진리를 저희 배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 채널에 관심주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저희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매일경제TV와 MTN이 LG화학을 동시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LG화학을 오늘 보니까 4거래 연속 상승 가도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는 코아스템, 파트론, LG디스플레이, 안랩, GH신소재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하이비전 시스템, 인선ENT, 키넬마스터, 셀트리온스케어, 파버나인, i3 시스템, 경남제약을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SK바이오팜, 덕성, 휴온스, 카페24, 코리아센터, 하나솔루션, 아이큐어 분석을 했고요. MTN이 LG, LG U+, 우양, 삼성전자,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KMW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많은 관심주, 또 제각각 성격도 다릅니다. 채널별로. 자, 우선 1위 채널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예, 한국경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파버나인하고 i3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요청했고요. 네. 4위는 예. 매일경제TV. 매일경제. 예.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좋아하는 없고 종목이? 그 예. 종목들을 좀 보면은 예. 좀 올라간 종목들도 좀 많이 아, 있고 예. 그다음에 좀 재무적으로도 조금 살펴봐야 할 종목도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4위로 좀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심주가 많아도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정말 그렇죠. 옥석 가리기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이 빛나는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옥석 가리기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일단 세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요? 안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빠질 때 지금 한 2,000개의 종목을 봤을 때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시장이 회복하게 되면 종목들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드렸었고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네.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현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0.61%,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하락 중에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타임에 잡아야 된다. 만약에 내일 시가를 살짝만 높게 잡으면요. 내일 코스피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랩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예, 네.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컴퓨터 조립이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컴퓨터 사면 PC 구입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까는 게 있잖아요. V3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쪽 보안 솔루션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뭐 게임 네트워크 쪽으로 다양하게 사업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또 정치인 테마주가 한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또 시민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쪽으로 연관이 되면은
또 종목이 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정치인 테마주를 하실 때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살짝 눌림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저런 종목들을 좀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주식이라는 건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다 있죠. 그 중에서 월봉하고 연봉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이게 안내배 월봉을 좀 봤을 때는 자 이게 여기 가격대죠. 한 42,000원대만 오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양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살짝 좀 봉이 좀 작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번 주 이제 8월 달 끝나고 다음 달 이제 9월 달 넘어가게 되면 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랩 전일 대비해서 오늘 59,90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이죠. 한 65,800원 정도 잡고 좀 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만 원까지도 아, 그래요? 예,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치 테마주는 원래 테마주 성격으로서 잘 이제 언급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갖고 오신 것 같고요.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3거래 연속 받쳐줬네요. 예, 이게 예. 주식이 한 네. 2018년, 2019년도에 많이 매집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매집한 것을 누군가가 끌어올려서 정리를 해야겠죠. 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꼭 또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두 번째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표님, 파버나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버나이 예. 한국경제TV 이것 때문에 한국경제TV가 1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아.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는 예, 코로나가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국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00명 이상의 지금 숫자가 나오면서 뭐 3단계를 가냐 안 가냐 지금 계속해서 갑을론파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자체가 호흡기 쪽에서 이상해서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사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혈액순환이 쪽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호흡기 쪽으로 온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호흡기 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우연치 않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인 테마주로도 과거에 한번 엮여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말이죠.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당대표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예. 거기에 지금 1등으로 달리고 계신 분이 과거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기 회사에 이제 이재호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같이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네.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테마가 좀 갖게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 검색어에도 오르신 그분이죠. 이낙연. 그렇죠. 예. 어제 토론을 하시는데 예.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자 월봉을 좀 봤을 때, 네. 자 보시면 지난 3월 달에는 대한민국만 전 세계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안 빠진 게 하나도 없죠. 그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도 또 한 84% 정도의 좀 수익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이 꼬리가 달리게 되면은 주가가 흔들리게 돼 있는데 이 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일봉을 봤을 때 어떤가요? 쭉 올라갔죠 한번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좀 주면서 이 봉에서 계속해서 저가 지금 지지가 지금 받쳐져 있는 그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삼각수렴이 지금 그려지는 그런 흐름인데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계속해서 컴퓨터로 가면은 이게 이제 삼각선을 그리는 이렇게 커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림으로만 눈자로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게 되면은 삼각수렴이 돌파를 여기서 했던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돌파했다가 눌렀다 다시 한번 21선이 뭐예요? 파동선이잖아요. 파동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예. 자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 매매라든가 스윙 매매 하실 때는 5분봉으로 좀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5,700한
50원 정도 요 가격대에서 여러분께서 매수 타임을 한 번 정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4월 8일 고점에 6,800원 1차적으로 여기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여기를 월봉을 봤을 때 6,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9,94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것까지 계산하시면서 한번 봐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선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뚫어야지 우리 또 투자자분께서 기분 좋게.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부자 전문가의 조언으로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랩 매수가 오늘 나오고 있는 파버9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i3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외선 센서를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 군수용도 있고 뭐 치과용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가 좀 발생하면서 열 감지용제 IR 센서 쪽에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좀 수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지 않아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는 좀 판매가 되게 되면은 또 매출액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럼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에 회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2분기 때 실적이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기 때 이제 실적이 잡히게 되면은 더 이제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센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5G가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어때요? 코로나가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주춤했다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5G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확산이 되는 게 많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혼합현실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생각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쪽으로 해서의 적외선 센서가 또 수요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또 자율주행 쪽에 또 성장이 되면 자율주행 쪽으로서 센서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연봉을 좀 봤을 때 2015년부터 계속해서 빠졌어요. 하루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봤을 때 자, 2018년도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2019년도에 바로 어때요? 또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음양 음목으로 가야 하는 그런 패턴인데 어때 꼬리를 지금 길게 달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되고 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에서도 3월 달에 계속해서 꼬리를 달리면서 어때요? 이평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한 번 정도 부각이 된다면 거기에 또 흐름을 타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한 0.1%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빠지고 있는 가격 음봉에서 우리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250원 정도 좀 가격대가 좀 되겠는데요. 현재가에서 한 매수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가격은 29,750원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쓰이는 것도 이것저것입니다. 군수용, 치과용, 그리고 코로나19 그 IR 센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주행 쪽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2분기 실적 잡히지 않는데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그런 예.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 시스템 저희가 세 번째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하채기 대표 이 부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관심주는 무엇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 앵커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우리들 예. 휴브레인이 그렇죠. 야 그때- 이거 엄청 갔어요. 어제 그렇죠. 상한가를 딱 쳤고 예, 그렇죠.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가보다도 제가 작가님께 드렸던 매수가가 낮다. 그러지만 사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섭외를 너무 퍼펙트하게 한 것 같아요. 예, 예.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드린 가격보다도 더 낮게 어. 사실 수 있었죠. 그때 장중에 제가 지금 가격에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패턴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개를 비교해 줬어요. 어떤 건 5일
제작하고 우리도 풀브랜의 얼봉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관심을 가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어제도 상한가가고 오늘도 지금 20%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잡으셨으면은 진짜 지금 웃고 계실 텐데 채팅방에 좀 나와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점 기준으로 81% 수익이 예. 났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예.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영역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네. 그 초보 투자자분 잡으세요. 잡으시면 안 되세요. 지금 신규는 아니다.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죠. 예. 주식 하다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절대로 주식은 남의 떡이 커 보이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교는 하지 말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도 휴브레인 잘 갔다라는 점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요. 자, 오늘 관심주는 뭘까요? 대한항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대한항공을? 예. 예. 우리 코로나가 네. 약이 나와서 이게 네. 잡힐겠죠? 안 잡힐 것 결국? 같습니다. 예. 잡힐 거는 같은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안 좋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꿈을 먹고 기대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악이에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여기에 운송이 안 되는데 수송이 네. 안 되는데 여행을 가지 않고 사람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악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국적 회사잖아요. 국적기인데 이게 만약에 또 무너지게 된다면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또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악재가 호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재를 딛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대한항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채권단 쪽에서 너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구책을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기내식기 사업 같은 거 매각을 했어요. 맞아요. 어제 공시 있었죠. 예, 그래서 약 한 1조 정도의 자금을 좀 확보를 하면서 유동성도 좀 확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조은태 회장이 빠르게 이게 오너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때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빠르게 판단하는 게 바로 화물 수송 쪽으로 해서 어때 전환을 그렇죠. 하면서 예, 예.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방어가 되고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메꿔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서 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아서 올라가면은 팔아서 여행을 가시라고. 괜찮네요. 예. 잘만 되면. 그렇죠. 예. 원래 항공주는요. 공항에 사람이 없을 때 매수를 하고요. 공항에 사람이 몰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저렇게 멀리 이렇게 장거리 여행 언제 가시잖아요. 갔더라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요? 저는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예. 우리가 보통 1년 전 네. 또는 6개월 전에 이렇게 티켓을 하잖아요. 예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1년 전에 예매를 했던 사람이 이제 공항 온다는 것은 이미 항공사에다가 입금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선행해서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단거리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달 반 전에는 어때요? 티켓팅을 해야 돼.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고 보통 3개월이 된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항공주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가시다 보면은 그게 네. 자금이 쌓이다. 그리고 나서 백신이 개발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폭발할 거예요. 폭발.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 건데요? 저는 예.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욕심을 좀 내는 그런 가격대는 예. 일단 한 42,000원 정도까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와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하면은 한 6만 원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다. 정말? 왜냐하면은 항공주들이 예.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 때 다 동반 다 하락하고 빠졌었어요. 근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복할 때 보시면 빠르게 좀 회복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얼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주가를 또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매수가는 17,900원. 제가 이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네. 4만 2천,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우와. 종목이 되겠다는 예, 말씀드리고 예. 손절가는 16,3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채권단이 대한항공한테 2조 원 갚을 수 있어? 네, 갚을 수 있어. 라고 예. 얘기했는데
이런 거 자본을 좀 확충했다라는 예, 소식 그렇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4만 원 넘어서 6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신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소식 좀 갖고 예.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소식, 질 좋은 소식 갖고 돌아올게요.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